안녕하세요. 김뽀삐입니다. 어제 2021학년도 유아임용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죠. 저 또한 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어서 공부 방법과 복귀 영상을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올해 서울 지역에서 시험을 보았는데요. 최종 컷 플러스 10.16이라는 점수를 받고 21등으로 감사하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에서는 2.8점이 감점된 37.2점을 받았고, 과정 안에서는 15점 만점, 수업 실연에서는 38.9점으로 6.1점이 감점된 점수를 받았습니다. 합격을 하고 카페에서 선생님들과 공부 방법과 복귀에 대해서 올려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합격 수기를 썼었는데요. 합격 수기를 쓰다 보니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랑 공부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글로 쓰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전달해드리는 게 좀 더 자세하게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해 2차 시험인 면접과 실연, 그리고 과정안에 대해서 다룬 후에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면접 복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교사는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아에게 원격 수업을 통해서 전인 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 또한 지원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과정의 교사의 역할 4가지와 구체적인 원격 수업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할입니다. 이는 개정 누리과정이 놀이중심임을 이해하고 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유능한 존재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를 신뢰한다면 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둘째, 놀이를 통한 배움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교사는 그러한 유아의 놀이를 잘 관찰하고 또 관찰을 통해서 유아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아는 언어적 지원, 환경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놀이와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역할입니다.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토대로 유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유아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한다면 추후 유아의 놀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역할입니다. 교사는 동료 교사와 함께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또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학습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 공동체를 활용하여 동료 교사와 함께 배우고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4가지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토대로 원격 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놀이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원격 수업이라고 할지라도 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존재이므로 놀이를 통한 원격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을 운영하거나 또 놀이꾸러미에 비구조적인 놀이 자료를 제공하여 유아들이 창의적으로 놀이를 통해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인성과 안전 요소도 활동으로 첨가하여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상호작용에 좀 더 세심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원격 수업에서는 교사가 직접 UI 옆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호작용을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여 유아가 교사가 직접 옆에서 지원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억양을 달리하고 목소리 톤을 높이고 팔과 같은 동작을 더욱 크게 하여 유아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아는 교사 실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홈페이지에 UI 놀이를 공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UI 놀이를 평가할 수 있고 학부모와 소통하며 원격 수업의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세워 더욱 원활한 원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음 유아의 놀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지원 계획을 세우는 토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원격 수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사들과 함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면 원격 수업의 구체적 방안, 어려움, 또 고민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서적인 지지를 얻으며 지식과 기술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배포한 원격 수업 장학 자료를 활용하여 선생님들과 원격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원격 수업 방법을 새로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 인터넷 방송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사 인터넷 방송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교사 간의 교육 활동과 연수 정보와 같은 교육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 정보 공유는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학부모 또한 교사의 인터넷 방송을 보며 유아를 지원하는 방법, 놀이를 하는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 정보를 얻고 가정에서 유아를 지원하는 부모의 역할도 인식하며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사 인터넷 방송을 찬성합니다. 이에 교사에게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윤리적인 태도입니다. 교사는 자신의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초상권 침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언행에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융통성 있는 태도입니다. 교사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영상을 제작하고 또 공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강점은 배려하는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현장에 있을 때 다른 동료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도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하기 싫어하는 업무도 먼저 솔선수범하여 맡음으로써 공동체 생활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약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 사람이 불편해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탓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어려움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여러 선생님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 또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본받고 싶은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을 때 함께 근무했던 주임 선생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께서 어려움이 생긴 동료 교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항상 도움을 제공해 주셨고
항상 업무에 임할 때 긍정적인 웃음을 지으며 업무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 또한 현장에 간다면 이러한 주임 선생님처럼 긍정적인 웃음을 지으며 업무에 임함으로써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또 공동체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구상형, 직답형 1번, 2번 문항까지 모두 복기해 보았는데요. 실제 시험장에서 했던 답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제가 한 답변이 정답은 아니니 참고 정도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면접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먼저 구상형 문제는 교사의 역할 4가지가 실행자료에서 말하는 교사의 역할 4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또 구체적인 원격 수업 방안은 각각 하나씩 연결하여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이 중심 원격 수업, 그리고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언어적 지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평가, 학습 공동체를 통한 전문성 향상,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아마도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언어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에 원격 수업에서 환경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점을 간과하고 답변하지 못한 점이 다소 감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직답형 1번에서는 교사의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요. 이는 아마 교사 유튜브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던 탓에 문제를 읽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답변할 시간이 1분 40여 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견해를 너무 길게 말하다 보니 태도를 말할 시간이 적어서 융통적인 태도라는 다소 뜬금없는 답변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서도 감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면접관께서도 얼굴을 살짝 찡그리시는 표정을 지어주셨는데요. 저도 말하면서 근거가 맞지 않아서 다소 감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답형 2번은 항상 서울에서 나오는 문제죠. 저 또한 이 문제를 미리 대비해 놨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 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본받을 사람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받을 사람은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실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감점이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복귀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다음에는 수업 실현 영상과 반성적 성찰 문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실현 영상에서 만나요.